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이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에 귀멸의 칼날의 빌런 키부츠지 무장이 들어간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무장이 특급지령 마이토를 흡수해 태양을 극복하고 하나미와 초소를 흡수한 뒤 더 강해지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무자는 나나미와 이노를 보고선 뭐 저런 녀석들쯤이야 한 손으로도 상대 가능하지 라고 하며 여유를 부렸는데 그 순간 나나미가 접근해 십획주법으로 무잔을 베어버렸고 무잔은 엄청난 타격과 함께 몸이 상당 부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노는 그 모습에 역시 나나미씨는 엄청나다니까? 이라며 감탄했는데 무자는 곧바로 몸을 빠르게 재생시켰고 생각보다 강력한 수식이라며 하지만 그 수식은 압도적인 재생력을 가진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뒤 그대로 손을 모은 뒤 적혈조술 처녀를 씌어내 나나미를 향해 쐈죠. 나나미는 순간 반사신경으로 칼로 그 처녀를 막았지만 그대로 멀리 튕겨 나가버렸고 이노는 곧바로 복면을 쓰고 무잔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잔은 아까 전 나나미에게 당한 공격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피를 조정해 피의 화살을 만들어 이노에게 퍼붓었고 이노는 그 피 화살을 온몸에 맞고 쓰러지게 되었죠. 그때 나나미가 빠르게 뛰어와 다시 무잔을 공격했는데 무잔은 다시 한번 손을 모아 처녀를 쐈고 나나미가 그것을 칼로 맞고 죽을 힘을 다해 버텼는데 무잔은 무의전변으로 신체를 개조해 팔 2개를 더 만든 뒤 또 하나의 처녀를 날려 나나미의 몸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무잔은 그제서야 왜 자신에게 조소우를 흡수하게끔 했는지 깨달았는데 적혈조술은 카모 가문의 수식으로 피를 이용해 온갖 공격을 할 수 있는 수식, 압도적인 신체 회복 능력을 가져 피를 무한대로 쓸 수 있는 무잔에게 가장 안성맞춤 공격 능력이었고 더군다나 무잔의 피는 오니를 만드는 능력과 엄청난 맹독이기에 스치기만 해도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었죠. 무잔은 이 능력만 있다면 속수로만 싸우지 않아도 되겠어 라고 흡족해 했고 종타쿠는 애초에 너도 능력을 좀 개발해라. 천년간 뭐했냐 라고 갈궜습니다. 그 뒤 무자는 다시 켄자쿠 측에 돌아가게 되었고 초소우와 캐치즈, 에소우는 주술고전의 술사들에게 살해당했고 그 술사들은 내가 처치했다고 보고했죠. 켄자쿠는 하나미와 초소우 뛰어난 전력을 잃은 건 아쉽게 되었지만 그래도 고조를 봉인하는 것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며 시부야 사변 계획을 이들에게 설명해줬습니다. 그 계획이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이토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개조인간들, 최대한 많은 개조인간들을 만들어 혼란을 줘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무자는 그 개조인간보다 차라리 내 능력으로 오니들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개조인간에 비해 오니는 이성을 가질 수 있고 재생 능력도 생기니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켄자쿠는 그런 능력까지 있느냐며 놀라워했고 무자는 그런 건 아주 쉽다며 그대로 시내로 나간 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형 콘서트장으로 갔죠. 그 뒤 무자는 대량의 피를 추출해낸 뒤 적혈조술을 시연해 피를 아주 잘게 쪼갰고 피해 비로 수많은 인파들의 몸을 꿰뚫은 뒤 그대로 그들을 오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뒤 켄자쿠는 마이토가 해줘야 할 일이 있다며 주술고전에 스파이 노릇으로 이용했던 메카마루를 만나 그를 처리해야 하며 그 싸움은 자신도 함께 지켜봐주겠다고 했죠. 마이토는 현재 무잔의 분신이라 그런 마이토가 메카마루와 싸우게 된다면 분신임을 들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종타쿠는 무잔에게 네가 그냥 둘러대고 직접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잔은 마이토까지 나설 필요가 뭐 있겠냐며 큰 싸움에 앞서 몸 좀 풀어보겠다며 내가 그 녀석을 상대하겠다고 했죠. 켄자쿠는 메카마루를 처리만 하면 되니까 상관없다며 메카마루를 만나러 갔는데 메카마루는 처녀주박으로 인해 흉측한 몰골로 골방 안에서 지내오며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했던 술사였고 마이토의 무의전변으로 그것을 고쳐주겠다는 거래로 스파이 짓을 시켰던 거였습니다. 메카마루는 기존의 마이토와 속박으로서의 약속을 했기에 무자는 분신을 통해 무의전변으로 그의 몸을 고쳐주게 되었죠. 그러자 메카마루는 곧바로 거대한 로봇을 타 마이토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무자는 자신이 원래 살던 시대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기껏해야 열차 정도가 다였는데 이렇게 거대한 철덩어리가 생물처럼 움직이고 공격까지 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메카마루는 지금껏 빗죽에 두었던 주력을 모두 소모해 이들을 죽일 생각으로 공격했고 무자는 촉수를 뻗어 메카마루를 공격했죠. 하지만 촉수만으로는 메카마루를 상대하기는 껄끄러웠고 어쩔 수 없이 켄자쿠가 지켜보고 있더라도 무잔이 흡수한 다른 수식들을 개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잔은 하나미의 수식을 이용해 메카마루의 기체의 틈새를 덩쿨로 막아버렸고 메카마루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되지 않자 그대로 처녀를 시연해 메카마루의 몸을 뚫어버렸죠. 메카마루는 간이 응역탄을 쏴 엄청난 폭발로 무잔을 날려버리려고 했지만 무잔은 주력으로 몸을 강화하는 법을 터득한 상태였고 안 그래도 내구성이 뛰어난 몸을 주력으로 강화하자 메카마루의 화력 정도는 버틸 수 있었고 몸에 입은 화상은 곧바로 회복이 가능했기에 메카마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무자는 아까 청열로 인해 뚫린 메카마루의 기체 안에 자신의 피를 가득히 주입했고 메카마루의 기체 안은 독성이 있는 무잔의 피가 가득 차며 그대로 메카마루 본체를 질식시켜버렸죠. 켄자쿠는 무잔의 싸움을 보고서 너 어떻게 여러 개의 수식을 쓸 수 있느냐고 물었고 무자는 나는 본 수식들은 어느 정도 모방할 수 있다고 둘러댔고 켄자쿠는 유타 역시 모방 수식이 가능했기에 무잔이 유타와 같은 가문의 빗줄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무잔의 실력은 확실하게 검증이 되었고 켄자쿠는 만발의 준비를 다 갖춘 뒤 시부야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장막을 쳤고 그들에게 고조 사토루가 와야 내보내준다는 선동을 해 시민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고조 사토루를 애타게 불러댔죠. 무잔은 고조 사토루가 도대체 뭐하는 녀석이길래 이 정도까지 하는 건가 싶었고 그냥 내가 죽여버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뒤 조고 다곤과 함께 초반에 고조의 힘을 빼놓기 위한 선발대로 출전했고 고조는 주술기의 명령을 받아 시부야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조고는 계획한 대로 수많은 인파 속에 몸을 숨긴 채 고조를 공격했고 무잔 역시 적혈조수를 시연해 원거리에서 고조를 향해 쏴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간들이 무잔의 피해 맞고 쓰러졌고 그들은 온이로 다시 깨어나 고조를 공격했죠. 고조는 슥 안대를 내리며 영롱한 육안을 비쳤고 무잔은 저 푸른 눈의 술사 꿈에서 봤던 그 녀석인데? 라며 꿈속에서 또 다른 자신이 쪽도 못 쓰고 패배했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무자는 그의 촉수밖에 쓰지 못했던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며 천열로 고조를 공격했는데 고조의 무한 앞에서 무잔의 피는 막혀버렸고 무자는 그게 가상의 벽인 줄 알고 무거운 촉수를 끄집어내 휘둘렀죠. 하지만 그 물리적 타격 역시 고조의 무한을 뚫을 수 없었고 고조는 빠르게 무잔에게 다가가 아우로 끌어당긴 뒤 흑섬으로 타격을 했습니다. 무자는 엄청난 충격에 튕겨 나갔고 모든 내장이 파열될 정도의 데미지를 받았지만 무잔의 압도적인 재생력 앞에서는 그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회복할 수 있었죠. 그때 다곤과 조고는 영역 전연을 주먹에 휘둘러 고조의 무한을 중화시켜 공격을 했고 고조는 무한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곤 해도 그 영역 전연을 쓰는 순간 다른 수식은 쓸 수 없으니 나를 죽일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라며 그대로 조고와 다곤을 쳐 날려버렸습니다. 그의 무잔 역시 고조의 수식을 종합시킬 수 있는 영역 전연을 시부야 사변 이전에 다른 특급 주령들과 연습을 했기에 가능했고 그대로 고조에게 뛰어들어 영역 전연을 휘두른 펀치를 날렸죠. 고조는 체술 역시 뛰어났기에 무한 없이도 그 공격을 쉽게 막아냈고 아우를 시연해 무잔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리 준비해놓았던 오니들이 가득 담긴 지하철이 도착을 했고 지하철에서는 오니들이 쏟아져 주변의 인간들을 습격했죠. 고조는 이대로 계속 시간을 끈다면 인명피해가 극심해질 거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영역전개의 무량공처를 시연하게 되었고 인간들이 폐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걸어놓은 뒤 해제하게 했습니다. 그리 고조는 그 주변에 있는 오니들을 전부 처리해버리기 위해 움직였는데 원작에서의 마이토의 개조인간들은 인간의 몸이라 내구성이 약해 쉽게 박살낼 수 있었지만 무잔이 만들어 놓은 오니들은 어느 정도의 재생 능력이 있기에 한 마리 한 마리 잡는 데에 조금 더 주력을 쓸 수밖에 없었죠. 결국 오니들을 전부 소탕하느라 꽤나 시간이 걸리고 체력도 많이 빠진 고조. 그런데 그때 고조의 앞에 특급 주물 옥문강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뒤쪽에서 켄자쿠가 게토 수구로 행세를 하며 고조를 불렀고 고조는 자신이 직접 죽였던 절친 게토가 살아있다는 것에 놀라 순간 벙쪄버리고 말았죠. 그러자 옥문강의 발동 조건이 갖춰져 버리고 말았고 속박의식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고조는 아무리 힘을 써봐도 옥문강의 속박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무한술씨 역시 해제된 상태라는 걸 알았죠. 켄자쿠는
자신이 만들 새로운 시대에 너는 방해가 될 요소라며 천년간 푹 쉬고 있으라고 했고, 고조는 자신을 가두더라도 오코츠우타가 있다며 여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무장이 뛰어와 고조에게 손을 대 무의전변을 시전했고, 고조는 필사적으로 그 무의전변으로 인한 신체 개조를 막으려고 했죠. 무자는 고조의 무량공처 효력이 끝나자마자 종타쿠의 명령을 받아 고조에게로 뛰어갔고, 무의전변으로 고조의 양쪽 눈을 실명시켜버리려고 했습니다. 고조는 반전수식에 집중해 다시 육안을 만들었지만 이미 주력을 너무 많이 쓴 상태이며 옥문강의 속박으로 인해 주력이 제한된 상태라 한쪽 눈의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죠. 고조는 무잔을 노려보며 넌 내가 반드시 죽여버린다 라고 했고, 무잔은 크크 얼마든지 해보거라, 빠져나올 수 있다면 말이야 라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고조의 힘에 의해 옥문강은 그 자리에 엄청난 무게로 박혀 움직여지지 않았고, 켄자쿠는 옥문강이 해석이 끝날 때까지 자신은 이곳에 있어야겠다고 말을 했죠. 그 뒤 고조의 봉인 소식이 고전 측 술사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모든 술사들은 고조가 봉인된 옥문강을 뺏기 위해 시부야 여관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종타쿠는 무잔에게 이 다음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줬고, 무잔은 종타쿠의 계략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하도 갈고되는 바람에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우선 무장이 노린 것은 바로 이타우리 유지. 원작에서 이타우리는 지금쯤 초소우와 싸워 패배해야 하는데 초소우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 무잔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했죠. 무잔은 이타우리를 보자마자 지난번에 이타우리 안에 있던 스쿠나가 떠올라 긴장을 했는데, 종타쿠는 걱정하지 말라며 이번 목표는 이타우리를 기절만 시키는 것, 죽을 정도가 아니라면 스쿠나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무자는 어느 정도 힘 조절을 해야겠다며 이타우리와 맞붙게 되었고,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무잔이 점점 더 주술회전 세간에 녹아 능력이 강화되고 강력하고 비열한 진짜 악역처럼 행동하는 것을 표현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